대단한 세계사 대세 이명입니다. 이번 시간에 로마사로 돌아와서요. 카이사르의 이야기 이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로마사 카이사르 2편까지 올려드렸었고요. 그 카이사르 2편에서 카이사르가 갈리아 원정을 성공적으로 수행했던 이야기까지 딱 말씀드렸었습니다. 오늘은 그 뒷이야기와 함께 카이사르의 죽음까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카이사르가 갈리아 원정을 성공적으로 수행했죠. 그 소식이 로마로 전해지게 됩니다. 그래서 로마인들은 몹시 그 소식을 환영하고 카이사르의 갈리아 원정 성공을 축하하는 축제가 20여일 정도 계속 전개가 되었다라고 합니다. 이렇게 로마에서 카이사르가 인기를 누리게 되는데 이 사실을 바라보는 사람들 중에 아주 불편한 시선을 보내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바로 원로원과 그 다음에 폼페이우스였습니다. 원로원과 폼페이우스는 카이사르가 갈리아 원정을 성공적으로 이루고 그 막강한 군사력을 거느리고 막강한 권력을 차지하고 엄청난 인기를 누리게 되는 이 장면을 싫어했습니다. 저러다가 카이사르가 로마를 다 먹는 거 아니야? 너무 막강한 힘을 갖는 거 아니야? 이러면서 걱정을 하게 되었죠. 이래서 폼페이우스가 카이사르를 견제하게 됩니다. 당시는 삼두 정치가 이미 와해된 상황이었습니다. 전에 이 로마사에서 말씀을 드렸었는데 삼두 정치가 카이사르, 폼페이우스, 그 다음에 크라수스 셋이서 로마를 운영했던 시기를 우리가 삼두 정치 시기라고 하지요. 그런데 크라수스는 파르티아를 원정 갔다가 거기서 죽음을 당했었죠. 전사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카이사르와 폼페이우스 관계는요. 어떤 관계였냐면 카이사르의 딸 율리아가 폼페이우스에게 시집가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폼페이우스의 부인 율리아가 카이사르의 딸이었는데 이 율리아가 이때 죽어요. 죽음을 당하면서 죽게 되면서 카이사르와 폼페이우스의 이 결속력은 약화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상황에서 카이사르가 엄청난 성공과 인기를 누리게 되자 폼페이우스는 원로원과 결탁하여 카이사르의 힘을 견제하기로 한 겁니다. 이래서 카이사르 반대편으로 폼페이우스가 간 거예요. 그리고 폼페이우스가 어떻게 하냐면요. 카이사르를 재판에 기소를 합니다. 자, 이런 주장을 해요. 폼페이우스가 어떤 주장을 하냐면 카이사르가 원로원의 동의를 받지 않고 전쟁을 수행했고 원로원의 동의 없이 군대를 일으켰고 그리고 군대 소집도 원로원의 허락 없이 했으면서 가서 엄청난 학살까지 해버렸다. 로마인의 어떤 명예를 떨어뜨렸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원로원을 이렇게 무시하고 있으며 이 공화정을 위협하는 존재가 되어버렸다. 그러니 원로원을 무시하고 전쟁을 함부로 수행하고 가서 학살하고 그 다음에 전리품을 얻어가지고는 다 자기 사리사욕을 채웠으니 이 카이사르가 공화정을 흔들 인물이다. 그러니 재판에 기소해봅시다. 이런 주장을 했는데 원로원에서 만장일치로 기소를 결정했습니다. 그래서 갈리아에 군대를 거느리고 있는 갈리아 총독 카이사르에게 군대 다 버리고 맨몸으로 혼자 민간인 신분으로 로마로 와서 재판받아라. 이런 명이 떨어집니다. 자, 카이사르. 그럼 이제 갈리아에 군대 두고 로마로 와야 됩니다. 혼자 로마로 왔다간 어떻게 되겠습니까? 죽임을 당하겠죠. 안 죽으려면 군대를 몰고 들어와야 되는데 이건 로마에 대한 반역입니다. 로마에 대해 반역을 할 것인가? 그냥 혼자 와서 죽을 것인가? 자, 일단 카이사르는 고민을 하면서 군대를 데리고 로마로 출발을 합니다. 그리고 로마로 오는 길에 중간에 루비콘 강이 있습니다. 자, 이 루비콘 강을 군대를 거느리고 이 강을 건너면 이건 이 순간 반역이 돼버립니다. 루비콘 강 앞에 서서 카이사르 고민을 잠깐 합니다. 군대를 두고 혼자 가서 죽을 것인가? 반역의 길로 갈 것인가? 자, 여기서 카이사르는 주사위는 던져졌다라는 유명한 말을 던지고 군대를 몰고 강을 건넙니다. 에라 모르겠다 같이 가자 이렇게 된 것이죠. 자, 강을 건너서 로마로 진입을 하는데 당시 로마에서 원로원들은 폼페이우스를 믿고 있었어요. 근데 폼페이우스는 아직 군대 정비가 안 됐어요. 이렇게 카이사르가 그냥 군대 몰고 급히 빠르게 올 줄을 몰랐거든요. 그래서 폼페이우스는 일단 자기 병력들을 꾸려서 그리스 쪽으로 도망을 칩니다. 그리스 쪽으로 도망을 치고 카이사르가 로마를 장악해서 들어오게 되죠. 자, 그럼 이제 폼페이우스 세력이 그리스에 있잖아요. 이거 해결해야 될 것 아닙니까? 카이사르 입장에서. 그래서 폼페이우스와 싸우러 그리스로 갑니다. 카이사르가. 가서 이제 둘의 전쟁이 전개가 되죠. 이게 그리스에서 벌어진 폼페이우스와 카이사르의 내전인데요. 이 싸움에서 초반에 카이사르가 패배를 하기도 해요. 그래서 좀
처음에는 어렵게 진행이 됐는데 결국에는 카이사르가 폼페이우스를 꺾게 되죠. 폼페이우스는 급히 이집트로 도망을 칩니다. 이집트로 들어오는 폼페이우스를 이집트에서 잡아다 목을 베버립니다. 그리고 이 폼페이우스를 추격해서 온 카이사르한테 이집트에서 이 폼페이우스의 목을 바쳐요. 근데 이때 카이사르가 화를 냈다고 하죠. 아니, 나의 오랜 동지였던 자의 목을 이집트가 함부로 베다니, 이러면서 눈물을 흘리고 화를 내고 그랬었다라고 합니다. 이 눈물이 쇼인지 아니면 정말 슬퍼했는지는 오늘날 아무도 알 수가 없어요. 자, 아무튼 이렇게 이집트에 카이사르가 들어갔어요. 폼페이우스는 이렇게 끝장이 났고요. 근데 이집트에 가서 카이사르가 누굴 만나게 되냐면 클레오파트라를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 클레오파트라라는 여인은 이집트 프톨레마이오스 왕조의 왕이었어요. 이 클레오파트라의 아버지는 프톨레마이오스 12세라는 왕이었는데, 이 프톨레마이오스 12세가 죽을 때에 클레오파트라한테 왕권을 주면서 너 남동생하고 결혼해서 남동생과 함께 둘이 공동 통치를 하거라, 이렇게 하고 죽은 거예요. 자, 클레오파트라가 왕이 됐고요. 남동생과 결혼을 했습니다. 그 남동생이 프톨레마이오스 13세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프톨레마이오스 13세, 이 남동생 녀석이 누나를 몰아내고 혼자 정치 권력을 다 차지합니다. 권력 싸움에서 클레오파트라는 밀려나서요, 지방으로 쫓겨나 있었는데 이때 카이사르를 만나게 된 겁니다. 그리고 둘은 연인 관계가 되었어요. 클레오파트라 입장에서는 이집트 안에서 자기 권력을 되찾기 위해서 힘 있는 자가 필요했는데 당시 로마 최강자 카이사르를 만나게 되었으니 이게 웬 떡입니까? 자, 이 로마 최강자 카이사르가 이제 클레오파트라 편을 들어주면서 이집트에서 프톨레마이오스 13세를 압박을 합니다. 카이사르가 처음부터 프톨레마이오스 13세를 죽이고 막 이랬던 건 아니에요. 카이사르는 프톨레마이오스 13세에게 처음에는 당신 아버지의 유언을 따라라, 즉 누나랑 같이 공동 통치해라, 이렇게 권했는데 프톨레마이오스 13세가 듣질 않았어요. 이래서 싸움이 났는데 초반에 카이사르가 힘들게 싸웁니다. 뭐 도망도 다니고 위험에 처하기도 했는데 로마에서 원군이 왔어요. 그래서 이 원군의 힘을 얻어서 이때 프톨레마이오스 13세의 세력을 몰아내는 겁니다. 프톨레마이오스 13세는 카이사르에 의해 죽임까지 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클레오파트라가 이제 집권을 하게 됐는데, 클레오파트라는 또 다른 남동생과 결혼을 합니다. 막내 남동생이 있었어요. 그 막내 남동생과 결혼을 하고 둘이 공동 통치를 하는데, 이 막내 남동생이 그래서 프톨레마이오스 14세가 되는데 당시 10살이었어요. 꼬맹이에요. 그러니까 권력은 클레오파트라가 다 차지를 하게 된 것이었죠. 자, 이집트를 이렇게 정리를 하고 연인에게 권력을 만들어주고 카이사르는 로마로 와서 로마의 집권자가 되죠. 정적이었던 폼페이우스를 제거했기 때문에 혼자 모든 걸 차지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로마에서 막강한 권력을 갖게 돼요. 거의 황제에 버금가는 그러한 수준의 강력한 힘을 가지고 로마를 개혁해 나갑니다. 로마 시민들에게 일자리를 만들어주기 위해서 뭐 토목공사도 막 진행을 하고요. 흐트러졌던 역법 날짜 계산도 바로 잡고 좀 혼란했고 흐트러졌던 로마의 모습을 정비하는 이런 개혁들을 전개해 나가요. 자, 이렇게 개혁을 한 건 좋은데 이렇게 강력해진 카이사르에 대해서 원로원이 이제 불편해지는 거죠. 너무 카이사르가 권력이 강하거든요. 거의 황제 정치로 가려는 모습이거든요. 독재를 하게 되고 이러다가 로마 공화정이 무너질 수 있다라는 어떤 불안감을 원로원이 갖게 된 겁니다. 자, 그런데 이때 카이사르가 알 수 없는 병에 걸려요. 뇌 쪽으로 좀 병이 생겨서 쓰러지고 이런 일들이 종종 발생합니다. 그래서 카이사르 건강에 대한 이상 신호가 보여지고 이런 사실들을 원로원과 정치인들이 알게 되면서 카이사르 건강에 대한 의심을 하게 된 것입니다. 자, 카이사르는 이래서 자기를 견제하는 원로원, 그 다음에 자기 건강에 대해서 떠돌게 되는 이런 그 소문들, 이런 것들을 잠재우기 위해서 자기가 강한 모습을 보여줄 필요가 있었습니다. 갈리아 원정에 이어서 또 다른 전공을 확실하게 보여줘야 카이사르가 건강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 나약해졌다라는 이런 것들을 없애버릴 수 있고 원로원의 어떤 카이사르 견제하려는 그 모습들 힘으로 누를 수 있다, 이런 판단이 있어서 또 다른 전쟁을 계획합니다. 그게 무엇이었냐면 바로 파르티아 원정이었습니다. 파르티아가 어떤 곳입니까? 앞서 크라수스가 원정을 갔다가
죽음을 당하고 실패했던 그런 곳이 파르티아입니다. 이 파르티아 원정을 카이사르가 성공할 수만 있다면 또다시 로마 시민들은 카이사르에게 열광할 것이고, 카이사르 건강 이상에 대한 불편한 시선들, 나약해졌다라는 이 카이사르에 대한 그런 의심, 이런 것들을 무너뜨릴 수 있을 것이고, 원로원이 카이사르에 대해서 속으로 불편해하고 견제하려는 이런 것들도 힘으로 누를 수 있다. 이런 것들을 위해서 카이사르가 파르티아 원정을 강력하게 추진을 하는데, 결국 이 과정에서 일이 터져요. 원로원은요, 카이사르가 파르티아 원정을 성공한다면 로마 시민들은 더 열광할 것이고, 카이사르의 인기는 더 올라갈 것이고, 카이사르는 더 권력이 강해질 것이고, 원로원은 카이사르의 심부름꾼이 될 수밖에 없다. 이러면 공화정은 위험에 처할 것이다. 카이사르는 황제 자리에 올라갈 수도 있다. 이런 두려움 때문에 공화파들, 이 원로원 세력들, 이런 사람들이 카이사르를 암살할 계획을 짜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기원전 44년 3월 15일 카이사르가 회의장으로 들어오는데, 회의장 밖에 카이사르가 거느린 어떤 군대 세력들, 안토니우스 이런 세력들 들어올 수 있는 길들 다 막아놓고 카이사르 홀로 회의장에 방심하고 들어올 때, 이 원로원 세력들, 암살파 세력들이 각자 지니고 들어온 칼을 가지고 돌아가면서 카이사르를 기습적으로 찌르기 시작했습니다. 자, 카이사르가 칼에 맞고 죽어가는데, 이때 칼로 찌르는 인물들 중에 누가 또 있었냐면 브루투스라는 인물이 있었습니다. 자, 여기서 브루투스 이야기 잠깐 할게요. 브루투스는요, 카이사르의 애인 세르빌리아라는 여인의 아들이었습니다. 자, 카이사르 애인의 아들이었고요. 아빠는 카이사르가 아닌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세르빌리아의 아들 브루투스를 카이사르가 어릴 때부터 봤었습니다. 그래서 이뻐라 했었어요. 브루투스도 어릴 때부터 카이사르를 보고 자라면서 어릴 때 또 청소년기를 거치면서 능력 있는 카이사르를 존경하며 자랐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카이사르가 폼페이우스와 전쟁할 때, 폼페이우스 카이사르가 내전을 벌일 때 이 브루투스는 폼페이우스 편에 들어가 있었어요. 왜냐하면 당시 이 브루투스는 폼페이우스가 승리할 거라고 판단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폼페이우스가 이길 거야 라고 해서 그쪽 편에서 싸웠는데 카이사르가 이겨버렸죠. 그런데 카이사르는요, 브루투스를 워낙 이뻐하고 신임했기 때문에 적의 편에 있어서 상대방 편에서 싸웠으나 브루투스를 그래도 잘 받아들이고 신임을 합니다. 그래서 카이사르가 집권한 시기에도 브루투스는 카이사르의 신임을 얻으면서 정치활동을 하고 있었는데, 그런데 이 브루투스가 암살파 편에 선 것입니다. 너무도 비대해진 권력, 종신 독재관의 자리에 올라간 카이사르, 공화정을 무너뜨려가는 이 카이사르의 모습을 두고 볼 수가 없었던 것이죠. 원로도 브루투스와 마찬가지의 생각이었습니다. 그래서 종신 독재관, 이 독재자가 된 카이사르를 이들이 죽이는데, 자, 카이사르 기습적으로 칼로 찔렀다라고 했죠. 그래서 카이사르가 칼에 맞아 쓰러져 가면서 자기 칼로 찌르는 사람들을 이렇게 손으로 막으며 버티면서 쓰러져 가는데, 이때 브루투스도 와서 찌르는 겁니다. 그래서 카이사르가 이때 그 칼을 맞으며 마지막 했다는 말이 브루투스 너 맞아 이러고 죽었다라고 전해지죠. 자, 로마인들의 인기를 한 몸에 받았고 막강한 권력을 가졌고 뛰어난 전공을 보여줬던 카이사르, 하지만 너무도 과도한 권력 때문에 정치적 견제에 의해 암살을 당하고 말았던 그 카이사르의 이야기, 오늘까지 함께 살펴봤습니다.